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 지은이는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등 30권이 넘는 책을 썼고 이 책들은 전 세계 17개국에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판매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지만 이 하나의 마음에는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마음의 두 양상 중 외부적인 것을 다루는 마음은 객관적인 마음이라 부르고 내면을 다루는 것은 주관적인 마음이라 부릅니다. 주관적인 마음은 순종하고 잘 받아들이며 객관적이거나 의식적인 암시에 통제받습니다. 객관적인 마음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 세계를 인지합니다. 5가지 신체 감각이 관찰 매체가 됩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지식을 얻습니다. 객관적인 마음은 관찰과 경험, 교육을 통해 배웁니다. 이와 같은 의식의 가장 큰 기능은 이성적 사고와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있는 곳을 둘러보십시오. 공원과 건물, 멋진 구조물, 예쁜 정원 등이 보인다면 아름다운 곳이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은 주변 세계를 인지하는 객관적 마음의 작용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사물을 다룬다는 뜻입니다. 반면 주관적인 마음은 신체의 오감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환경을 인지합니다. 주관적인 마음, 즉 잠재의식은 의식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파악합니다. 잠재의식은 감정의 중심지이므로 객관적 오감의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최고도로 기능합니다. 의식이 중지되거나 졸거나 나른한 상태일 때 지혜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객관적인 마음과 주관적인 마음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의식과 잠재의식, 깨어있는 마음과 잠자는 마음, 표면적 자아와 깊은 자아, 자발적 마음과 비자발적 마음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마음이 가지는 두 가지 양상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주관적인 마음은 언제나 암시를 잘 받아들이고 암시의 지배를 받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과 갈등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바를 수행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신념을 통해 잠재의식에 각인한 생각들에 기초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신념과 확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잠재의식은 토양과 같아서 좋은 씨든 나쁜 씨든 다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고 삶의 조건이나 경험, 사건으로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식은 갑판 위에 올라선 선장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지휘하고 모든 기관과 기계, 계기 등이 있는 기관실에 지시를 내립니다. 기관실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인정한 신념과 암시의 기초에 지시하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저는 버섯을 싫어해요 라고 거듭해서 말하면 당신은 버섯을 먹었을 때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잠재의식이 주인은 버섯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여성이 저는 밤에 커피를 마시면 새벽마다 잠이 깹니다 라고 말한다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잠재의식이 그녀를 쿡 찌릅니다. 마치 주인이 한밤중에 깨고 싶어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고,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렇게 새겨진 것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의 어느 부분이 치유되고 있다고 거듭 말하고서는 몇 분 뒤에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나는 절대로 치유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나 부정적인 말은 이전에 한 긍정적인 확언을 무효로 만듭니다. 가령 의사가 환자를 수술했다고 합시다. 맹장을 떼어냈는데 몇 분 뒤에 돌아와 수술 부위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배를 열어보고 30분 뒤에 다시 와서 또 열어본다면 아마 그 환자는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말은 치유를 방해합니다. 모든 치유의 해답은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 즉 잠재의식적 마음과 치유 과정인 믿음에 있습니다. 16세기 스위스의 유명한 연금술사이자 의사였던 필리푸스 파라겔수스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진리를 말했습니다. 믿는 대상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성지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모든 이론에 공통되는 근본 원리가 존재하고 질병의 원인과 치유의 근원 모두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암시를 잘 받아들이고 몸의 기능과 상태, 감각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질병이 암시에 의한 최면으로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면에 걸린 피험자는 암시에 반응해 고열이나 안면 홍조, 오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최면을 걸어 당신은 다리가 마비되어 걷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암시를 주면 정말로 다리가 마비됩니다. 최면에 걸린 사람의 코 밑에 찬물을 담은 컵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컵에는 후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러면 피험자는 재채기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재채기를 일으켰을까요? 물일까요? 암시일까요? 치유를 가져오는 믿음은 마음가짐이자 사고방식이며 내면의 확신이며 동시에 제일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모든 치유 과정은 분명하고 확고한 내적 확신과 마음가짐, 그리고 믿음이라 불리는 정신적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치유는 확신에 찬 기대감에 기인합니다. 치유 과정은 단 하나, 믿음뿐입니다. 치유의 힘, 즉 당신의 잠재의식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방법이든 그저 선호하는 쪽을 택하십시오. 언젠가 한 남자가 나는 두통이 없다라고 다짐하듯 계속 말하는데도 왜 두통이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모순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진짜라고 믿고 느끼며 그것을 인정해야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에게
평온한 마음으로 두통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선언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남자는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효과를 보았고 더 나아가 다시는 두통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를 빈번히 괴롭혔던 편두통이 수년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몇 해 전 매우 총명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몸 이곳 저곳이 건조해지고 가려움을 느끼는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피부 질환이 재발할까봐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두려움이 그녀의 잠재의식에 매우 강력한 암시로 작용했습니다. 두려움은 암시와 믿음으로 그녀를 통제했고 그녀는 그에 따라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녀는 하루에 2~3번씩 확언했습니다. 나는 온전하고 깨끗하며 완벽하다. 내 피부도 완벽하다. 나는 치유받았다. 이 말을 반복하니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피부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아냐, 내 피부는 완벽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루에 3~4번씩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더 나아지고 있다. 이 말은 잠재의식이나 의식에 아무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고 그녀는 피부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치유의 해답은 잠재의식적 마음과 믿음에 있습니다. 자기 보존 본능은 자연의 제일 법칙이고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은 자기 암시입니다. 절대로 마음을 강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완전하고 깨끗하며 아주 완벽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치유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효과를 얻습니다. 그들도 자신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니까요. 때론 맹목적인 믿음과 신앙도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이 되어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제 친구가 폐 한쪽이 감염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병명은 결핵이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혼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폐의 모든 세포와 신경, 조직, 근육이 이제 완전하고 깨끗하며 완벽해지고 있다. 내 몸은 건강하고 조화롭게 회복되고 있다. 약 한 달이 지나 다시 X선을 촬영했더니 그는 완전히 치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잠들기 전에 왜 그 말을 반복해서 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자네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활동하네. 그러니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 좋은 것을 주게. 이는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건강과 조화를 암시하면서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력히 권고하는데 질병에 대해 말하거나 병명을 언급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생명을 빨아당기는 유일한 수액은 염려나 두려움뿐입니다. 통증과 증상을 계속 말하고 상상하면 마음의 법칙에 따라 내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조용히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풍성한 결과를 맺는 상황을 상상하세요. 인간의 몸은 내적 정신의 작용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잠재의식에 존재합니다. 두려움과 잘못된 신념, 부정적 패턴이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조건화를 통해 잠재의식에 기록되면 잠재의식은 그 청사진에 따라 행동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힘과 친해지십시오. 건강해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잠재의식이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것입니다.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세세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결과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문제가 건강이든 재정이든 취업이든 잘 해결된 상황만을 느끼십시오. 심각한 병에서 회복된 후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것이 잠재의식이 표출되는 척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래가 아닌 완료된 형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느껴야 합니다. 질병의 원인과 치유의 근원은 모두 마음에 있습니다. 치유는 믿음이라는 정신적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확신에 찬 기대감이 잠재의식의 암시로 작용해 치유의 효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 대해 잘 아는 깊은 자아, 즉 잠재의식의 문제를 넘기고 잠재의식이 해결책을 알려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느끼십시오. 그 느낌이 바로 잠재의식이 표출되는 척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마시고자 하는 격정에 주기적으로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습관의 피해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이미 자신의 갈망에 한 번 굴복했기 때문에 또 굴복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의 암시로 작용하여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는 연거푸 술잔을 채우고 비우는 장면을 상상하며 편안함과 즐거운 감정,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뒤따라오는 것을 공상합니다. 당신이 술 마시는 원인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비뚤어진 정신 상태를 드러냅니다. 생각은 삶과 사람과 문제에 대한 정신적 반응을 굳히고 응축하며 주변 세계를 만듭니다. 생각은 감정을 낳습니다.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냉철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 차이는 생각입니다. 잠재의식은 가장 강력한 정신적 발전기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생각으로 깊이 새긴 것을 밖으로 표출해 생각하고 느낀 대로 당신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에 집어넣은 생각들은 바로 당신이 술을 마시는 원인이 됩니다. 술 마시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그들에게 화살을 돌리지 마십시오. 거듭 강조합니다. 당신이 술 마시는 원인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인생과 사람들,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당신의 생각과 신념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만든 정신적 감옥에서 살고 자신의 신념과 견해, 교육, 환경적 영향에 묶여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신념과 습관에 좌우됩니다. 만일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미 51% 정도는 치유된 것입니다. 상상력이 당신을 술병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 상상력이 마음의 자유와 평화로 이끌게 하십시오. 생각은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이 새기는 생각에 대해 잠재의식은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당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건설적이고 조화롭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다음과 같은 심리 기법을 적용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안락의자에 앉거나 소파에 누워 잠시 쉬는 시간을 보냅니다. 졸리고 나른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2단계. 나른한 상태에서 잠재의식을 향해 말합니다. 나는 이 습관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화롭다. 이제 평화로워진 감정과 기쁨에 빠져듭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3단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당신 앞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 사람은 의사나 아내 또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이 기분 좋게 반응할 때까지 이 말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이 과정을 따라 하십시오. 이 방법은 공상이나 백일몽이 아닙니다. 마음속 이미지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만 백일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격한 최악의 알코올 중독자도 이 방법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매일 잠들기 전에 자유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약 30분 동안 자유를 거듭 말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법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적 이미지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사전에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뿌리 뽑으십시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속한 일터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묵시적으로나 공공연하게 돈을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부정하다라고 말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믿습니다. 돈에 관한 미신들을 당장 버리십시오. 돈은 악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돈을 악이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만일 돈을 그렇게 여긴다면 돈은 당신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땅에서 금이나 은, 납, 구리, 철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수많은 범죄와 연관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의 힘이나 원소가 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익한지 해로운지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의 몫일 뿐입니다. 자연은 균형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외적인 일과 소유물에만 많은 시간을 쏟는다면 언젠가는 마음의 평화와 조화, 사랑, 기쁨, 완전한 건강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이라면 정말이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전부가 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니었음을 온갖 수고 끝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갈망하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리와 마음의 평화, 그리고 풍요일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란 없습니다. 보편적 지혜와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부와 성공에 대한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전달하고 싶으면 나는 돈을 경멸해. 돈은 악한 것이야. 돈은 모든 악의 뿌리야 같은 어리석은 말을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고방식은 우리에게서 돈이 달아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잠재의식에 대립하는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효로 만들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돈이 막힘없이 순환하고 필요할 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돈은 경제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넉넉히 있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풍족하며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적 애착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나 커리어를 소중히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확대하고 증가시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늘어나고 내가 비난하는 것은 사라진다라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특히 마음가짐에서도 돈이 건강하게 순환하도록 하십시오. 돈은 좋은 것이라 믿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떠올리십시오. 부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흘러들고 당신에게서 나가는 정신적 출입구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매일 번영한다. 날마다 부와 지혜가 자란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며 재정적으로도 나아질 것이다 등과 같은 말은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놀라운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영국 작가 토머스 트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봄으로써 그 결과를 실현하는 방법을 의지적으로 행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마음으로 그 결과를 상상하고 수용해서 내면의 주관적 지혜가 현실에 펼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유롭지 못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근근히 살고 있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시간만 일하면서도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투하거나 고되게 일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라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도록 크게 힘들이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되 기쁨과 전율을 느끼면서 하십시오. 노래하면서 일하십시오. 부에 이르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퀸비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암시는 사실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부정하게 돈을 벌었어. 그는 사기꾼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재정적 또는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남을 욕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분개하고 친구들의 성공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자신이 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그들이 가진 부를 비난하는 행동은 당신이 바라는 부와 성공을 달아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이 부자가 된 게 분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의 성공과 번영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축복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풍요가 그를 통해 표출되는 일을 기뻐하고 크게 축하하십시오. 이것은 작용과 반작용 법칙의 한 예입니다. 작용은 마음의 내적 움직임이고 반작용은 그 내적 사고에 순응하는 외부 세계의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일에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우리를 매우 부정적으로 만들고 부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부러워하면서도 배 아파했던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더욱 성공하기를 빌어주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면서 잠재의식 속에 부에 관한 아이디어를 새겨야 합니다. 시기하는 감정을 극복하려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정말 멋지지 않은가? 나는 저 사람이 잘 되어서 기쁘다. 저 사람이 더욱더 부유해지기를 바란다. 입에 풀칠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성공하거나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비난하곤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저 녀석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인정사정이 없어. 완전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부족하게 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탐내기 때문입니다. 부가 날개를 달고 달아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람에 관한 나쁜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런 사람은 마음의 법칙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마음의 법칙이 그 사람을 다스릴 것입니다. 만일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장애물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정신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정신적 장애물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바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사랑, 기쁨, 풍요, 축복이다 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말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성장과 진보, 번영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 구하는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모두를 위한 행복과 평화가 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으려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으면 당신 자신에게서 기쁨을 박탈하는 것이 됩니다.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도 생길 것입니다. 돈은 아주 좋은 것이다. 이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당신은 돈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은 아주 더럽고 나쁜 것이다 라며 돈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면 언제든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 집과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꿀이 벌떼를 끌어들이듯 다시 부의 상징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성공의 열쇠를 찾기 위해 수년간 밟은 이력을 쫓았습니다. 그 열쇠가 당신에게는 낯설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그가 그 열쇠에 붙인 이름은 물을 포도주로 였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읽고는 바로 이것이 완벽한 건강과 행복, 마음의 평화, 성공에 대한 해답임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언제나 욕망과 충동, 계획, 꿈, 사업 등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완수하고 성취하며 생산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뜻합니다. 물은 보통 마음이나 의식을 나타냅니다. 물은 정해진 모양이 없어 그릇의 모양대로 담깁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우리가 진실이라고 느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세계에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는 언제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과 감정, 신념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금이 없던 시절에 자신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 그에게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 가난의 아이디어를 현재의 갈망과 필요가 성취된 부와 재정의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다. 그의 마음가짐, 즉 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재산을 모은 적이 있다. 또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가 입증한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와 신체, 형편, 환경, 재정 상태는 언제나 마음의 생각과 신념, 감정, 확신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므로 당신은 이제부터 성공과 부, 마음의 평화로 내면의 사고 패턴을 바꾸십시오. 미국 사상가이자 시인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사람은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바로 그 생각은 당신의 정신적 믿음의 법칙을 만듭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이라 불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확고한 견해와 신념을 정립합니다. 그런 정신적 수락을 통해 확립된 신념과 견해가 당신의 모든 외적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첫 단계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또는 결핍과 한계를 풍요와 풍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다음과 같은 마음의 법칙을 익혔습니다. 내면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그대로 당신의 외부 세계에 반영됩니다. 몸 상태와 재정, 환경, 사회적 위치, 세상과 사람과의 모든 외적 관계의 양상이 존재하는데 당신 내부의 정신적인 움직임과 이미지가 당신 인생의 외적 국면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당신의 운명은 생각과 느낌입니다. 좋든 싫든 또는 평범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마음으로 진실이라고 여기는 견해나 갈망은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상상하고 느끼는 것이 외부 세계에 나타나며 경험하게 된다는 법칙을 아는 것이 마음 훈련의 시작입니다. 되고 싶은 사람이 된 느낌이 들 때까지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당신이 성취하고 표현하길 원하는 이상으로 마음을 채워야 비로소 당신은 가득 채워집니다. 의식이든 자각이든 존재든 원리든 정신이든 또는 그 무엇이라 이름 붙이든 간에 그것이 만물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본질적 존재이자 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힘 또는 정신이 만물의 원인이자 본질입니다. 새, 나무, 별, 해, 달, 지구, 금, 은, 백금 등 만물은 정신이 발현된 것입니다. 정신이 만물의 원인이자 본질이지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할수록 좋다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 제때 충족된다 라는 말입니다. 현재 무한한 지성이 돌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우주의 은하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이 얼마나 풍성하고 화려하며 윤택한가에 주목하십시오. 언제나 존재하는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새들처럼 먹이를 공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재하는 힘과 존재와 의식적으로 교제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안내받고 힘과 활력,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두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부와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 데 실패합니다. 나는 청구서에 나온 금액을 지불할 수 없어. 나는 이것과 저것을 감당할 수 없어. 지질이 운도 없지. 난 왜 돈이 넉넉한 때가 없을까 같은 혼잣말은 매우 파괴적이고 이전에 한 긍정적인 기도를 무효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두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 걱정 같은 것과 부정적으로 연결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선교 위에 올라선 선장이고 생각과 감정, 의견, 신념, 기분, 정신 상태에 명령을 내립니다. 눈을 밝은 곳에 고정하십시오. 우리는 눈이 향하는 곳으로 가게 되니까요. 경로를 벗어나게 만드는 장애물이나 지체시키는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마음을 확고하고 긍정적으로 가지십시오. 부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 내면의 느낌과 생각, 즉 정신적 움직임과 이미지가 당신 인생의 외적인 국면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당신이 성공하는 힘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에 내재합니다. 희망과 믿음, 기대 등 긍정적인 진술과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부의 의식으로 재조정하세요. 한 지혜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상상하고 느끼는 그대로 된다. 상상력이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힘을 말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 원리와 치유 과정에는 단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 괴로움을 덜어주는 방법이나 과정은 어느 것이나 좋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영적 능력이 유일한 존재이자 유일한 원인임을 깨닫고 그것에 전적으로 충성할 때 당신에게는 어떤 지지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올바른 전제를 정립하십시오. 마음의 내적 움직임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외적 움직임과 행동은 마음의 내적 움직임에 대한 신체의 자동적 반응입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로 유명한 괴테는 어떤 문제와 곤경에 처했을 때마다 상상력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딱히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으면 자신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와 상상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상상의 대화였지만 대화하는 동안 평소 몸짓과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철학자 우스펜스키의 제자인 니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이 당신의 목적과 일치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은 문제와 난관을 해결할 때 상상력을 활용하곤 합니다. 진실이라 상상하고 느끼면 무엇이든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 상상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단련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파괴적인 내적 대화, 자책, 온갖 부정적인 것들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도록 정신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온 신경을 이상에 집중하고 삶의 목적이나 목표에서 벗어난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사랑스럽고 좋은 것을 상상하겠습니다가 되도록 하십시오. 늘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쁘고 파괴적인 일만 생길 것이라고 믿는 듯합니다. 그들은 좋은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이유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 생각을 하는 것이 버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체로 하는 생각들의 특성은 부정적이고 혼란스러우며 파괴적이고 우울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계속한다면 잠재의식도 부정적으로 조종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길한 일만 계속 상상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생각을 하십시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말이 꿀처럼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은쟁반의 금 사과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달콤하게 느껴집니까? 현재 당신의 내적 언어는 어떻습니까? 내적 언어는 아무도 듣지 않는 당신의 조용한 생각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할 수 없어. 그것은 불가능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내게 무슨 기회가 있겠어. 난 돈이 없어. 나는 이러저러한 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나는 지쳤어. 다 소용없어. 이러한 말들은 꿀과 같지 않고 마음에 달지 않으며 당신을 고양하거나 고무하지 않습니다. 우스펜스키는 내적 언어나 내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내적 언어야말로 당신이 속으로 느끼는 실제 방식입니다. 당신이 내뱉은 말이 당신을 칭찬하고 황홀하게 하며 행복하게 합니까? 지금부터 나는 오로지 나를 치료하고 축복하며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견해와 생각만 마음에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과 조용한 생각, 그리고 느낌이 갈망과 일치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귀에 달게 하십시오. 당신은 현재 당신의 귀에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당신의 경험 세계에서 자라고 확장하며 배가할 것입니다. 비슷한 걷길이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의 생각과 느낌, 신념, 내적 대화라는 내적 세계를 투영하는 거울입니다. 모든 문제, 성가신 일들, 갈등은 인간이 두려움과 잘못이라는 거짓 신들을 쫓아 헤매고 있어 생깁니다. 당신은 절대로 상황이나 환경, 조건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환경의 주인입니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분명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 당신이 선택한 일이나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길 바랄 것입니다. 멋진 집을 갖고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돈을 벌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일을 하고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을 소유한 자신을 상상하십시오. 상상력을 풍부하게 활용하세요. 성공한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성공을 자주 의식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결과를 묵상하고 갈망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이상이 펼쳐지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은 마음과 내면의 감정, 확신이 일으키는 내적 운동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당장 자기 행복을 부정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갖고 싶은 것이나 되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확언을 하십시오.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어떤 소망이나 갈망,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마음속으로 그것이 성취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십시오. 갈망이 실현된 상황을 계속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이상이 이미 실제한다고 상상하고 그 상상을 충실하게 계속한다면 언젠가 그것이 구체화할 것입니다. 상상력은 모든 생각의 영역을 지배합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 자유를 상상할 수 있으며 당신을 구속하는 것이 굴복할 때까지 계속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 하나를 보면 상상력의 눈을 떠서 강과 시내, 개울이 가득한 웅장한 숲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직감과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막에서 물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사막과 광야만을 보던 곳에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상상력으로 시공간의 모든 장벽을 제거할 수 있고 내면의 눈으로는 과거를 재건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훈련하고 영적으로 승화하면 인간의 가장 고상한 특성이 됩니다. 실제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사물의 외양과 감각적 증거에서 관심을 떼십시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감각적으로는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마음으로 확언하십시오. 당신의 고요한 마음 속에 단 하나의 유일한 힘이자 유일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상상력 덕분이었습니다. 선원들이 모든 희망이 사라지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에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동이 트면 나아가라. 계속 나아가라. 때때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재조정한다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의견을 점검하고 나는 왜 이렇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견해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라고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는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수하는 많은 견해와 이론, 신념, 의견은 완전히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진실 여부나 정확성에 관해 의심이나 조사 없이 진실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선조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진실이 아닌 것을 믿기도 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대대로 내려온 것이 반드시 타당하거나 최종적이고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낙하산과 같아야 합니다.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쓸모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진실들에 눈과 마음을 열어야 하고 새로운 진실과 지식을 갈망하며 갈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사랑스럽고 좋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당신 안에 어떤 힘이 있어 진실이라 상상하고 믿는 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그리하면 잠재의식이 그 생각을 실현할 것입니다. 당신은 카메라입니다. 주의를 집중해 갈망을 의식적으로 상상하는 주체는 당신입니다. 갈망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하게 상상하십시오.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실제로 이루어진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신념과 확신을 수용하고 그것들을 당신이 경험하게 합니다. 잠재의식은 무한한 창조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평소 믿음과 최선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유지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우울하고 쉽게 낙심하며 의기소침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실패를 끌어당깁니다. 두려움은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며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결핍에 대한 믿음 또는 좋은 것이 보류될 것에 대한 신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생각 속에 있습니다. 자신 안에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긍정적 확신이 되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창조적이고 무한한 힘은 당신의 생각에 응답하고 반응합니다. 실패에 관한 생각을 곱씹으면 그 생각은 실패를 끌어당깁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실패에 관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잠재의식은 실패의 생각을 진행하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동료들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평소 사람이나 동물 등 세상에 대해 친절합니까? 우주가 당신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말해, 당신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가짐은 주변 사람들과 상황, 환경, 사물에 대한 당신 내면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세계에서 사고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비탄에 빠뜨리거나 슬프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일부러 끌고 들어오지 않는 한 외부에서 오는 암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 영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감정은 생각을 따라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 주권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뉴스와 소문, 타인의 비판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의기소침해지도록 허용하겠습니까? 당신 기분 상태에 대한 원인은 당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기분에 문제가 있다면 당신의 태도가 그릇된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 감정은 당신의 건강과 번영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십시오. 환경은 오직 당신이 허락할 때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의 주인이 되어 마음, 즉 잠재의식의 지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단련하고 지도하며 통제함으로써 우리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인생의 목표와 일치시키고 비판이나 자책, 분노, 두려움, 걱정과의 정신적 결합을 끊으십시오. 당신이 선택한 이상에 전념하고 번영과 성공의 필연적인 법칙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십시오. 잠시라도 이상을 믿었다가 다음에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현실을 상상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삶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신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빙산과 같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빙산을 보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지요. 나머지 95%는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습니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인간 행동의 95%가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적으로 삽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일일이 매번 생각하지 않아도 무언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의식, 즉 잠재의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그 잠재의식에 커다란 힘이 있고 그 힘을 이용해서 성공과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잠재의식은 입력한 대로 출력하는 컴퓨터와 같아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부정을 심으면 부정이 나고 긍정과 발전을 심으면 긍정과 발전이 난다고 하지요. 저자에 따르면 씨앗을 심는 역할은 우리의 의식이 담당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어떤 말과 이미지와 상상을 심을 것인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해로운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게 되면 나의 잠재의식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현실로 구현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내가 그렇지 뭐,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푸념하기도 합니다. 결과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생각을 조심해야 하고, 말을 조심해야 하고,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말과 생각과 마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아 성찰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해로운 생각은 일어나는 즉시 흘려버려야 합니다. 붙잡지 말고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붙잡으면 그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고 결국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생각을 흘려버리는 것은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도 안 좋은 생각들을 분명히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쉽게 흘려버리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고 들끓죠. 하루에 한 번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하듯이 내 마음도 날마다 정리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로 하면 더 좋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누어 할 수 있는데 1단계에서는 먼저 늘 내 마음과 생각을 제3자의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보듯이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2단계는 그것들 중에서 내 삶에 해롭고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 감정, 느낌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흘려서 보내버리는 연습입니다. 흘려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실제로 단호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에 정중한 존댓말로 선언하면 그런 생각은 점점 흘러갑니다. 다시 떠오르면 다시 흘려보내고 몇 번이 더 올라와도 계속 반복해서 흘려보내면 언젠가 그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져 갑니다. 항상 내 생각을 관찰하시고 좋은 생각과 마음을 일으키시고 좋지 않은 생각은 내 속에서 힘을 얻지 않도록 흘려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청소하는 일이고 내 잠재의식이 바로 설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을 알고,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개선하고 진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